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해외 증시 영향을 아주 뚜렷하게 받은 모습입니다. 예, 이런 흐름에서 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변동성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확률이 낮은 부분이니까, 확률이 낮다는 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럴 만한 흐름이 나올까? 예. 적어도 4 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국하고 달리 독자 통화 정책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할 경우에는 증시가 생각보다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폭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도 낮지만 내려갈 수 있는 폭도 낮다. 그래서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예, 그리고 코스닥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가 전기차 종목들이 이제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강해집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 운용하는 건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산 운용하는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팔기 시작해서 내립니다. 이거를 받아 올리는 것은 여기서 받아 올릴 때하고 여기서 받아 올릴 때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5만 원 할 때하고 20만 원 할 때하고 금액도 같은 수량이면 4배가 들지만, 심리적으로 이 가격에 사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보지라는 부분에서 여기랑 여기랑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줄기차게 나와서 다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 인식이 반대로 작용해서 하락하면 더 하락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단기간에 이런 영향을 주게 되고, 코스닥의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런 현상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거기서 쪼개지면서 중소형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밀리더라도 중소형주의 흐름은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이 현재는 괜찮고 올해 내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예, 그 선물로 이제 맛을 봤습니다. 예. 뭘 맛을 봤냐면, 에코 프로비엠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SM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어 SM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왜 안 나오지? 어제라서 그런가? 예. 이게 하루 지나서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에코 프로비엠을 매도를 했는데, 이 개별 종목은 이제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인허가 서류 접수 때문에 외출을 해야 돼 가지고, 그 의창구청도 가야 되고 크리오스도 방문하고 또 한국전력 서부산 지사도 방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 있었다면 사고팔고를 했겠지만, 요 갭 안에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갭을 지키고 또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개별 종목, 아니 공매도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그냥 매도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데, 선물은 레버리지를 구사를 하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커 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많이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세 좋게 아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일 큰 건, 가장 큰 악재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 에코 프로비엠이 아무리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독점이 아닌 이상은, 이 독점과 독점이 아닌 이상은 성장성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양극재를 독점을 하고 있다, 에코 프로비엠이. 그럼 이건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지만,
포스코 케미칼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이런 업체들이 계속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자체적으로 증설을 한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삼성 SDI하고 비교해서 자금력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아니 자금력이 설사 충분하다 하더라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 회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쟁 업체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야 거의 중립적입니다. 포스코는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대상으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만약에 추가 거래를 할 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자체 생산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렇게 갈 거고, 거기서 물량이 더 나오면 에코프로비엠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과연 이 주가가 이만큼 오르는 게 적정하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과하다. 그리고 오버슈팅까지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과열의 어떤 강도를 보면 거의 90에 육박을 하는 이런 건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과열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보면 매수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비엠을 묻지마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하면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신용 잔고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빚을 써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매수 주체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심리에 의해서 올랐다. 그 심리에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신고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말기적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주봉에서의 캔들로 보면 이게 유성형 캔들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형태. 요 캔들이 나와서 이번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캔들이 나왔고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계속 매도로 이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좋은 점은 이제 이렇게 개별 선물이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 선물이 상장돼 있는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선물 매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충분히 또 매도할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어긋났지만 요거 어느 시점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M인데, SM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SM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자금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간. 공개 매수를 이제 카카오가 78만 주를 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8만 주를 하는 게 아니라 78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 38만 7,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개 매수 하겠다는 이 발행 주식의 35%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상당한 수량을 가게 됩니다. 이 현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공개 매수에 응하면 그 3월 28일에 응하고, 공개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럼 결제일을 3월 28일에 해가지고 입고가 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수익은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양도세가 어쨌든 수익에 대해서 22%니까. 지금 예를 들어 주가 더 빠진다. 그러면 3월 26일까지 삽니다.
지금 147,900원입니다. 이 가격에 산다 그래서 15만 원에 응한다라고 하면 거래 비용 빼도 거래 비용 0.3%를 빼면 이게 0.25%로 보고 그러면 148,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원이 주당 1,800원이 수익입니다. 14만 원에서 1,800원이면 한 1.2%가 됩니다. 짧은 기간 한 달에 1.2%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양도세 0.22% 22%를 뺀다 하더라도 한 달에 1% 정도 수익입니다. 괜찮습니다. 한 달에 1%.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넣어야 되겠다. 이런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3월 26일까지 이거 주식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그 15만 원인데 올라가면 이제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서 응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양도세 신고하는 거 귀찮고 이렇지만 무위험 수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월 26일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개매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마 박살이 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추가로 자기들이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랑 협상해서 우리 SM에서 산 주식 니네한테 공개매수 응할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12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에 팔게. 그러면 하이브는 주당 3만 원씩 먹으니까 엄청 이익이네. 근데 6개월 이내에 10% 이상 보유한 주주는 70%를 회사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70% 반납해도 한 달 만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한두 달 만에 5% 정도 수익을 얻는 거니까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하이브도 응할 수 있고 국민연금도 응할 수 있고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들이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응할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그런 걸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세금 내고 귀찮고 하느니 그냥 여기서 팔래. 이제 말기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다라고 했을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개매수 응해서 3월 28일에 돈 찾으시면 되고 수익하고 급하지 않은 분들은 저기 아니 급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그리고 3월 26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도 공개매수 응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매수가 성공됐다 해서 주가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된다 해서 SM이 더 오를까? 하이브가 확실하게 경영권을 틀어진다 해서 더 오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하락에 아마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3월 26일에 제가 바로 살려다가 바로 사서 26일까지 마음고생할 수 있으니까 3월 26일에 이 종목을 매도를 할 겁니다. 먼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사서 공개매수 응하는 거 15만 원에 응하는 거 3월 26일까지 한 1% 정도 되는 수익이지만 한 달에 1%는 괜찮은 수익이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공개매수 규모를 봤을 땐 무위험이다. 그리고 공개매수 끝나는 날에 매도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볼 기회가 있다. 열심히 연구하면 또 이런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이 표현력은 저는 되게 표현력이 좋은 편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전라도 분들을 보면 진짜 비유도 잘하시고 이 표현력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감탄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억에 나는 거 하나가 그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뭐 공공 장소에서 거의 스킨십이 굉장히 과하고 그리고 뭐랄까 좀 남살스러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보면 '아 좀 뭐 왜 저렇게 붙어 있어?' 뭐 이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전라도 출신 분은 당장 시작할 기세라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표현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묘사나 비유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전달을 잘 못합니다. 설명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설명하는 게 설명만 잘하면 정말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가격이 좋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질문하시기 전에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상장 폐지가 아니라 심사. 예. 상장 폐지 심사가 되고 4 년은 관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요 관리 종목 들어가고 5년 연속 적자를 봐도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고 상장 폐지를 무조건 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심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 불안한 요인이고 관리 종목이 된다는 것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 되면 체제 주주 변경에 대해서 그 일종의 뭐랄까 허락을 받아야 되나? 아무튼 일반적인 종목과 다릅니다.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에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상장 폐지 심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됐다 안 됐다는 수급 여건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적자를 보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선반영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대창 솔루션을 보면 대창 솔루션을 보면 이 종목이 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적자니까 1 년, 2 년, 3년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그럼 3년 연속 적자고 지금 추이를 보면 올해도 적자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빠집니다. 즉 만약에 올해 대상솔루션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게 올해 적자 나면 관리 종목 되니까 되게 불편하겠다 해서 선반영해서 떨어진 부분이 반전을 하게 될 건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크리오스를 다녀온 그걸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대창 솔루션 자회사 크리오스인데 지난 겨울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 인허가를 10 월에 받았습니다. 10 월에 받았는데 겨울이고 하니까 겨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에 서리가 이렇게 싹 앉으면 안전화를 신어도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서 미끄러진다는 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지붕에 안전 펜스를 다 쳐 가지고 여기 줄을 묶고 이렇게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줄 묶고 안전 펜스 묶고 줄 묶어서 작업하더라도 미끄러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팔을 짚게 되니까 예 팔을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매달리게 되는데, 그 튼튼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닌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또 허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공사하는 게 좀 안전 측면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 3월 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냐면 옆에 야드를 빌렸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 그리고 또 "공사를 또 더 미뤄 줄 수 없냐." 이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 예 최대한 좀 빨리, 대신에 빨리 끝내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봤습니다. 요 제작하는 탱커를 봤는데, 이게 뭐 제가 말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거니까, 지나가다가 본 거고, 만약에 문제되면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 암모니아라고 써 있었습니다, 요 탱크에. 그리고 일반 탱크하고 다르게 되게 요 반짝반짝한 거, 예 그거였는데, 이게 수소 탱커 쪽이니까, 이게 이 분야가 독점이니까 이 앞으로 크리오스가 좀 괜찮아져서 만약에 상장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말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국 국가 기관 산업 쪽이라서 보시면 이걸 봐야 되겠네. 지금 지분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최초로 예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 지금 지분은 예전에 비해서 쪼끔 줄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95% 인가 보유를 했는데 지금 6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갔을까, 지분을? 예. 고게 아마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쪽에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요렇게 보니까. 예 그러면 크리오스가 이제 잘 돼서 상장하고, 대창솔루션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그리고 2028 년까지 국내 조선소들이 물량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2028 년까지. 그러면 대창솔루션도 그때까지 뭐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일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런데 관리 종목 들어갈까 봐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인 것 같은데, 예 왜 충분히 좋은 가격이냐면 장부상 반영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대창솔루션 자회사 크리오스를 보면 요런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자리로 보면 기가 막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물론 이제 여기 철새 도래지라서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긴 한데, 이 공단은 어디서 관리하냐면 그 부산 진해 자유무역청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아주 간소화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그 캐스텍 코리아,
캐세텍 코리아 이 공장을 팔았는데 요 공장 이 공장하고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 예, 저 여기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걸 하려는 자리로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보면 뷰도 아주 죽입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게 600억에 팔렸는데 뭐 면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장부상에 잡혀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대창솔루션 울주 공장을 보면 이게 울산역에서 가깝습니다.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한 10분 안에 도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접근성이 좋은 자리긴 하지만 여기가 1,500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1,500억에 팔린 것도 싸게 팔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면적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랑 저게 1,500억 팔렸는데 이거 뭐 장부상 잡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숫자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적자가 계속 나면 부담이지만, 그리고 증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증자라든지 이런 리스크도 없어지고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갈 수도 있다 내년에. 그거에 선행해서 매도하고 가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낮아진 부분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요거에 대한 부분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보고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현대글로비스. 예, 현대글로비스가 비중 15%.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마 이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상태를 보면 굉장히 지금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게 현대차, 기아차 그 물량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60%만 자동차 운반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40%는 유코카 캐리어스라는 회사에 계속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고 제3자 물류, 4자 물류 이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물류 수요를 현대글로비스가 다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평가 상태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7,788억인데 이미 이제 순자산 6조 6천억이고 올해 4분기까지 해서 7조 원이 넘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인 고평가였는데 실적을 내서 실적으로 따지면 12조짜리고 자산으로 7조짜리인데 5조 7,788억이다.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이제 저평가가 됐습니다. 뭘로 저평가를 만들었냐면 실적으로 저평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왜 빠지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큰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HMM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 보면 가공할 수준입니다. 지금 호황이라서. 그래서 이 HMM에 대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인수전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크게 이제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갈 거니까 부담이네 라는 관점에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HMM이 지금 업황은 정점이라서 요거를 인수를 하면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할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인수 가격이 산업은행, 해양진흥공단 이 두 지분을 사야 되는데 40%입니다. 그럼 현재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하더라도 4조 원입니다. 4조 원이고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하면 6조 원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신용보증기금 것도 사 줘야 될 수도 있고. 채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도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10조 때려 박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치로만 보면 이 회사가 10조 원 가치보다 훨씬 좋습니다. 순자산이 계속 늘어나서 21조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컨테이너선을 독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과거처럼 경쟁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이런 부분도 없을 겁니다. 인수하면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 쪽하고 여기 컨테이너선하고 합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될 겁니다. 완전히 국내 해상 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인수하는 거 호재라고 보지만 당장은 현금이 대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악재로 보고, 그게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저가인데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니까.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16만 원에 사셨으면 사실 비중만 늘리는 거고 물타기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랬을 때의 어떤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한 5% 정도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 니까 5% 정도 편입을 하시는, 예, 그 정도 대응이 적절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현대글로비스가 HMM까지 흡수를 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니면 현대차 그룹에서 HMM을 인수를 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게 결국은 최소한 배당 확대로는 연결될 것이다. 오너 일가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